안녕하세요. 우리 소중한 시니어 나우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시니어님들의 가게에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자주 가고 또 입원도 하셔서 병원비 걱정이 많으셨던 분 계신가요? 우리가 낸 병원비 중 일부를, 그것도 아주 많이, 나라에서 다시 돌려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아주 고마운 제도 덕분인데요. 오늘 이 영상 12분만 딱 집중해서 보시면 잠자고 있던 내 소중한 돈을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도 돌려받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 본인 부담 상한제가 도대체 뭔가요? 2. 나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 초간단. 병원비 돌려받는 방법. 4.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입니다. 첫 번째로 본인 부담 상한제가 도대체 뭔가요? 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본인 부담 상한제.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비의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내잖아요? 이걸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인 부담금을 1년 동안 계속 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딱 선을 정해준 겁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드실까봐 1년 동안 본인이 내는 병원비의 상한선, 즉 최고 한도를 정해 두었습니다. 만약 이 한도를 넘어서 병원비를 내셨다면 초과된 금액은 저희가 전부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걱정을 덜어줘서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식적인 제도입니다. 두 번째,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환급액은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더 정확히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10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소득이 낮은 1분위 분들은 더 적은 돈만 내면 그 이상은 모두 돌려받고 소득이 높은 10분위 분들은 상한선이 조금 더 높은 거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올해 2025년 8월부터 지급되는 환급금은 작년, 즉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신 병원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2024년 기준 상한액을 보여드릴게요. 2024년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은 2025년에 지급되며 소득 1분위 가장 낮은 단계로 연간 상한액 87만 원이고 소득 2, 3분위는 연간 상한액 108만 원, 소득 4, 5분위는 연간 상한액 162만 원입니다. 소득 6, 7분위는 연간 상한액 303만 원, 소득 8분위는 연간 상한액 414만 원, 소득 9분위는 연간 상한액 497만 원, 소득 10분위는 가장 높은 단계로 연간 상한액 808만 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작년에 제가 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제가 소득 2분위에 해당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의 1년 병원비 상한선은 108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낸 총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300만 원에서 나의 상한액인 108만 원을 빼는 겁니다. 그럼 192만 원이 남죠? 이 192만 원을 나라에서 제 통장으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내가 낸 총 병원비에서 나의 상한액을 빼면 내가 돌려받는 돈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제가 낸 병원비에서 상한액을 뺀 만큼 돌려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낸 총 병원비에 모든 병원비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급여 대 비급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면요.
항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마트 장보기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1+1 행사 상품이 있고 행사 제외 상품이 있죠? 여기서 급여 항목은 바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1+1 행사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이 치료는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니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게요 라고 약속한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의 진찰료, 기본적인 검사 비용, 입원실 비용, 약값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내는 본인 부담금은 바로 이 급여 항목의 일부인 것이죠. 반면에 비급여 항목은 행사 제외 상품입니다. 나라에서 이 치료는 필수는 아니거나 환자분의 선택에 따른 것이니 비용 지원은 어렵습니다. 이건 100% 직접 계산하셔야 해요 라고 정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럼 이 비급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시니어님들이 자주 접하시는 것들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상급 병실료 차액으로 보통 4인실이나 6인실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나는 좀 더 편하게 1인실이나 2인실을 쓰고 싶다고 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다음은 선택진료비로. 나는 이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특정 교수님께 꼭 진료를 받아야겠다고 선택했을 때 내던 추가 비용입니다. 치과 치료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스케일링이나 충치 치료 레진 제외 등 일부는 급여가 되지만 임플란트나 금리골드 크라운 같은 고가의 보철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임플란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썼다고 해서 이 금액이 상한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 의료 장비 검사, 최신 로봇 수술이나 일부 고가의 MRI, 초음파 검사 등도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로 점을 빼거나 주름을 개선하는 등이 피부과 시술은 당연히 비급여겠죠? 도수치료, 추나요법 이것도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를 20번 받았다고 해도 이 비용은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럼 내가 낸 돈이 훨씬 많은데 비급여 때문에 돌려받는 돈이 적어지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셨을 때 어떤 치료나 검사를 받기 전에 선생님, 혹시 이건 급여 항목인가요? 비급여 항목인가요? 라고 한번 여쭤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내 병원비를 관리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총액이 나의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라는 것. 비급여 항목은 아무리 많이 썼어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앞으로 절대 헷갈리실 일 없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초간단으로 병원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느냐?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만히 기다리는 방법, 다른 하나는 내가 직접 찾아 나서는 방법입니다. 방법 하나는 우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는 것으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요, 아주 친절하게도 환급 대상자에게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열어보시면 돌려받으실 금액이 얼마인지 적혀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거나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 둘은 내가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기로 지금 당장 확인 가능합니다. 나는 우편물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기다리기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바로 스마트폰 앱으로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서 더건강보험이라는 앱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 앱의 내용에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컴퓨터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입니다. 우리 시니어나우 가족분들을 위해 특별한 꿀팁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 하나, 사전급여 제도를 아시나요? 만약 한 해 동안 하나의 병원에서만 계속 입원 치료를 받아서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왔다면 그 병원비가 그 해의 최고 상한액 2024년 기준으로는
1113만 원을 넘어가면요. 그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1113만 원까지만 받고 초과된 금액은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병원이 알아서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큰 병으로 오래 입원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꿀팁 둘. 신청 기한은 3년. 작년, 재작년 돈도 찾아보세요. 아이고, 내가 작년에 안내문을 받았는데 깜빡하고 신청을 못했네. 괜찮습니다. 환급금 신청 기한은 3년으로 넉넉합니다. 지금 더건강보험 앱에 들어가시면 혹시 2023년이나 2022년에 신청하지 않고 잠자고 있던 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숨겨진 돈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꿀팁 셋. 돌아가신 부모님의 환급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치료를 많이 받으셨다면 상속인인 자녀가 이 환급금을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자녀분들에게 꼭 알려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1. 우리가 낸 병원비가 너무 많으면 나라에서 한도를 정해놓고 초과된 돈은 돌려준다. 2. 매년 8월, 9월에 공단에서 오는 우편물을 잘 확인하거나 더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조회하면 된다. 3. 혹시 놓친 돈이 없는지 3년치까지 꼭 확인해보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자. 어떠셨나요? 우리 시니어님들. 이제 병원비 조금은 걱정을 덜으셨나요? 시니어 나우는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님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유입니다. 이 좋은 정보를 나만 알지 마시고 주변 친구분들,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서 다 함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님들의 든든한 동반자 시니어 나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